네, 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시호가 현재 구간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이 1포인트 정도여서 동시호가 구간에 1포인트 정도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0.05%, 1.79포인트 오르면서 2453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것 같은데요. 거의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여기에 거의 발이 묶여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변동성도 오후장에는 잦아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반면에 장중의 움직임이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죠.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장 807선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는 닷새 연속된 상승 움직임 이어지면서 순항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의 흐름은요. 상한가가 4종목 있습니다. 성한, 그리고 현대, 바이오랜드, 국일신동, 제닉 이렇게 총 4종목이 있는데요. 범현대 백화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바이오랜드하고 현대 퓨처넷이 오후장부터 갑자기 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이렇다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같은 그룹사들 오후장에 탄력이 좀 받아졌다는 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8월 달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늘 장에서는 시장이 약간은 새초롬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워낙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폭풍들이 몰아쳐서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약간은 좀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었죠. 우리 증시는 이랬는데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 증시도 오늘 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장에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르긴 올랐는데 28,000엔이 정말 쉽지가 않나 봐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거기 턱 밑에서 딱 마감이 됐습니다. 0.7%가량 0.69% 정도 오른 수치로 거래를 마쳤고요. 일본 증시는 근래 들어서 계속 28,000엔 선 부근을 좀 맴돌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증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자리 걸음 성격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993.35엔에 거래를 마치면서 28,000엔 선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우상향 패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로 가닥이 좀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이게 갈팡질팡하다가 오후에 드디어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0.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7.76포인트 정도 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모습, 상승 탄력도 크지 않다는 점 확인되고요. 이어서 심천 쪽입니다. 다만 심천이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네요. 심천 쪽으로는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재차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위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308원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종가 보시면은 4원 90전 상승이네요. 1,304원 선에서 딱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재차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선 위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고됐던 상반기를 딛고 치러낸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어갔죠. 상승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조용하게 흘러갔던 8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무려 엿새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3%, 그런데 이 상승폭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포인트로도 0.75% 소폭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좀 넘게 집계가 됩니다. 종가상으로 2,452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에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10시쯤에서 12시쯤까지 2460선까지 잠깐 올리기도 했는데 그 뒤로 바로 좀 내려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내려오면서 2450선에서 횡보세 그대로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결국 종가상으로도 2450포인트 조금 위였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기관이 좀 뚜렷하게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이 받쳐준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1750억 원 정도 매도가 뚜렷하게 많았고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406억 원,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업종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죠.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섬유의복이 가장 강했죠. 무려 이쪽 4%가 넘게 급등이었습니다. 대표 종목인 FNF가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이 워낙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강세가 업종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 업종이 눈에 띄죠. 1.34% 이쪽 강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에서는 오늘장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후반 들어서 특히나 부각이 되면서 이 강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과 건설업종이 0.8%대 그리고 기계까지 0.7%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약했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식료품 업종이 좀 약했죠. 1%가 넘게 이쪽 빠졌습니다. 롯데칠성이나 농심 그리고 오리온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업종지수 하락이 이쪽에서 눈에 띄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도 1%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증권이나 보험까지 오늘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도 0.7%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썩 좋지는 못했죠. 급락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표적인 두 종목 모두 다 약세를 보였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 이틀째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고 약보합권 수준에서 61,300원의 거래를 마쳤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나흘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97,100원에서 오늘장 종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강했죠. LG에너지솔루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실적 전망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강세가 나왔어서 그런지 오늘은 장 초반에 강세 나오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0.59%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2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이쪽에서는 매수 가 붙으면서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이 1.6% 올랐고요. 삼성 SDI 2%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LG화학 쪽에서는 오늘 통풍 신약과 관련해서 FDA 임상 3상 신청 소식까지 전하면서 이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방향이 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상반기 매출 조 단위로 기록을 했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하반기 첫 거래인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5% 뚜렷하게 올랐죠. 87만 8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무려 6거래일 만에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1% 넘게 하락했죠. 1.3% 빠지면서 18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요. 애플과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전거래일만 해도 강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좀 심심했죠.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25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보실까요? 카카오는 전장 대비 1%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7만 4천 원에 오늘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자동차로 이어서 보시죠. 역시 자동차도 계속해서 요새 주가 흐름이 조용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9만 6천 원에서 오늘장 종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기아도 보시면 이쪽 조금 내렸죠. 1% 가까이 내리면서 8만 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0.6% 내려가는 모습 22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실까요? 이쪽 사흘 만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1.24% 내려가면서 1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포스코홀딩스 절강 대장주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8%가 빠지면서 정확히 24만 원에서 종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수주를 싹쓸이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조선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죠. 하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하반기 들어서는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종목마다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모조리 탄력을 받는 하루의 모습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도 조선주들은 장 막판까지도 양봉을 꽉 채우면서 막판까지 고점을 더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자, 그리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워낙에 강했습니다. 특히 조선선제 같은 종목 7% 넘게 올랐고, HSD엔진도 종가상으로 8%가 넘게 강세를 보였죠. 특히 코스닥의 종목 중에서는 1승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과 한국카본 같은 종목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장 후반 들어서 부각됐던 쪽이 바로 히토리오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감만 나왔다면 항상 부각되는 종목들이죠. 중국 쪽에서 자원의 무기화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 희소자원인 히토리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낸시 페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는 4일에 대만을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방문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갈등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오늘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장 후반 들어 솟구쳤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또 솟구쳤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유니온은 종가상으로 5% 넘게 올랐고요.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이 종가상으로도 16%대 급등세로 거의 3,000원에 육박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동국 RNS와 노바텍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닷새째 연속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5% 올렸고요. 포인트로 4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오늘 거래대금은 여전히 6조 원에는 못 미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종가상으로 807포인트 체크가 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와 달리 2시 구간까지 쭉 우상향하는 패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상 2시 구간쯤에서는 808포인트 고점을 만들어졌고요. 다만 그 뒤로는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종가상엔 810포인트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오늘 종가 807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42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107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까지도 128억 원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자, 먼저 2차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역시 2차전지가 주인공이었죠. 매수세가 강하게 좀 붙었습니다. 특히나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과 LNF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거의 종가상으로 7%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만 7,7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오늘장 종가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도 매수세 강하게 붙었죠. 종가상으로 거의 5% 가까이 올렸습니다. 24만 원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오늘장에서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3% 올리면서 24만 3,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까지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쪽도 2.8% 오름세로 91,8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셀트론 형제들이 오늘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헬스케어가 1% 조금 넘게 빠졌고요. 셀트론 제약도 1.18%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HLB가 전 거래일만 해도 강한 면모를 보이다가 오늘 좀 다소 아쉽게 거래를 마쳤죠. 1.19% 내려가는 모습, 41,450원의 종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이 종목이 전 거래일에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3.5% 뚜렷하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젠도 전장 대비 1%가량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고요. 다음으로 게임주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뭐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에서 거래 마치면서 57,7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 펄어비스는 1% 내려오면서 52,7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전장만 해도 우영우 효과 보면서 강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약세가 나타났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2.3% 내려갔고요. CJ ENM도 1% 가까이 내림세로 106,6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쪽은 오늘장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0.5% 올리면서 132,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미국이 친환경 쪽에 약 481조 원을 투자하는 예산이 담긴 소위 인플레 감축법안 있죠. 8월 중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소식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장에서도 신재생을 포괄하는 일단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이 강세가 이어졌죠. 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빠졌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래도 전장 대비 3%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신성 ENG와 S에너지 그리고 SDN까지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CS 윈드, 삼강 MNT 같은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주들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교육부에서 지난달 29일이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이렇게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려 이게 76년 만에 취학 연령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됐던 게 교육주들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애니 능률 같은 종목 그리고 메가MD까지 8%대 강세 나타났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IBM넷, IB 김영까지 오늘장 강세가 나타났지만 시초가 대비해서도 좀 약했고 오늘 고점 대비해서도 윗꼬리를 분명히 달면서 다소 고점 대비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의 호평이 여러 종목에서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앞으로 로봇 산업의 수요 증진과 함께 향후 규제 개선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PG 같은 종목 7.8%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유일 로보틱스와 로보티제, 유진 로봇부터 휴림 로봇 그리고 로보로봇까지 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오늘장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